네, 크로스 스크립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스크립팅은요, 사회공학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회공학 기법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인 척 시스템에 혹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시스템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로채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네, 그럼 밑에 예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 정보를 가로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자는요, 그 사용자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대표적으로 게시판이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어떤 스크립트 그런 형태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글 제목은 관리자가 접근을 해서 그 해당 내용 글을 읽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관리자님 문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글 내용에는 스크립트 이런 키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샘플이죠. 그래서 지금 해당 글을 클릭한 사용자의 쿠키 값을 자바스크립트 팝업창으로 띄워주는 그런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법들을 악용을 하는 경우 공격자한테 그 관리자의 어떤 쿠키 혹은 세션 값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리자가 아마 이런 글을 보면은 댓글을 달겠죠. 그래서 댓글을 달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글을 클릭함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의 계정 혹은 패스워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쿠키 혹은 세션 값을 공격자한테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요, 그 해당 값을 일반 사용자 값과 서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쿠키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계정, 패스워드와 그런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즉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도 직접 시스템에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크로스 스크립팅에 사용될 수 있는 태그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사용법은요, 특정 파라미터 쪽에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그런 부분에다가 스크립트 링크를 걸어놓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판 혹은 메일에 첨부해서 사용자에게 클릭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격지 사이트가 실행돼서 악성 코드 감염 혹은 사용자 중요 정보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도록 태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iframe 태그죠. 이 방법은요, iframe 소스 뒤에 있는 URL로 사용자를 무조건 접속시키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태그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소스 중간에다가 삽입을 해놓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접속하는 사용자는 모두 이쪽 링크로 접속이 돼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 오브젝트 태그입니다. 오브젝트 태그는 이 홈페이지에다가요, 뭐 프레시라든지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그런 태그 종류인데요. 여기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ITS 핸들러와 지금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핸들러라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골뱅이 MSI 스토어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핸들러가 확장자 CHM, 보통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HTML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 시에 취약점을 악용한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C 밑에 no search 파일이 없는 경우 if가 되겠죠. 조건절을 줘서 없는 경우 뒤에 있는 URL을 실행하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URL에 아마도 악성 코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감염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살펴보실 부분들은 웹브라우저 주소 변조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보시면 주소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혹은 다른 주소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지금 본 강의 게시판 가시면요, 여섯 번째 글이 있네요. 그래서 교재 내용 보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교재에서 페이지가 153에서 155페이지, 그래서 기존에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페이지가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별도로 지금 HTML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을 실습할 수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첫 번째 이제 대표 표면에 MS 홈페이지가 하나 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맣게 팝업창으로 해서 특정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게 되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딱 보기에는요, MS에서 제공하는 팝업창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요, 이 팝업창에다가 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뭐 계정과 패스워드가 만료되었으니 다시 한번 입력을 해달라는 그런 입력창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유도를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내가는 기법들이 URL 주소 스푸핑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인코딩 기법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URL 보시면요, 뭐 스크립트, 엘러트, 스크립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입력하게 되시면은 테스트라는 문자를 가진 팝업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함수, 대표적으로 string from character code라는 것들을 쓰시면은 이 문자를 10진수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당 함수는 일반 문자를 10진수로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test가 116, 101부터 해서 106으로 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평명태가 아니라 인코딩 간단한 함수를 써서 값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관리자 눈을 속여서 사용자가 직접 해당 글을 클릭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뭔가 정보를 빼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부분들은요, obfuscate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걸 뭐 사전적인 용어로 좀 말씀드리면은 난해하게 만든 코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정상적인 그런 평명태를 여러 가지 함수, 자체로 쓰고 있는 함수 또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평명태를 약간 꼬아서 관리자 눈을 또 일반 사용자 눈을 속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보다도 더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스크립트 해서 자바스크립트 시작해서 자바스크립트 끝났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바로 뭔가 이제 공격자가 숨겨놓은 그런 공격 코드가 되겠죠. 하지만은 뭐 이런 코드라 할지라도 웹브라우저 접속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특정 URL로 지금 접속이 되죠. 뭐 prado7.com 밑에 슬래시 뭐 trf라는 그런 페이지로 접속. 아마도 이 페이지에는 이미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면 형태가 아니라 뭔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써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관리자 눈을 속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obfuscate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보실 태그는요, div라는 태그죠. 그래서 div는 뭐 그림 같은 것들을 특정 페이지 중간 또는 혹은 위치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용법 보시면은 div 스타일에서 position absolute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위치 left나 또는 top, 그쵸, 페이지 상단에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left는 좌측으로부터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top은 상단으로부터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Z인덱스는 숫자가 클수록 요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점점 위로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을요, 게시판에서 스크립트 태그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삽입을 해 놓게 되시면은 밑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해서 마치 홈페이지가 꼭 변조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잠시 뭐 유행했었던 그런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변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div 태그를 악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부분들은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이트 정보를 공지해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요, 특정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견됐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그런 취약점 위치를 등록해 놓고 다 같이 뭐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변조해 놓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우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특정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홈페이지와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xssed.com 가시면은 여기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그쪽이 취약성이 있다 없다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샘플로 지금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co.kr 있죠. 그 지금 제가 도메인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했을 경우 저희 나라 것도 이미 다른 사용자가 접근해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있다고 해서 등록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가보시면은 저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co.kr 입력하십니다. 그죠? 특정 이제 도메인을 검색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취약성이 있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는지. 가시면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행된 것까지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보시면은 이 해당 취약점을 아마도 2008년 8월 6일날 등록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확인해서 2008년 10월 11일날 확인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한 사람은 뭐 가명이 되겠죠. 가칭, 별칭. 그리고 관련 취약성 사이트는 이쪽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키워드란 부분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직접 요 지금 이 other 별칭을 가진 사용자가 이쪽에다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행된 거를 확인해서 아마 이쪽 사이트에다 보고를 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를 좀 이용하셔서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성이 있는 사이트가 어느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이트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책 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랭귀지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샘플 코드는요, 이제 특정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스크립트 이런 것들 있죠. 꺽쇠, 그죠? 열린 꺽쇠, 닫힌 꺽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중간에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샘플을 보시면은 replace라는 함수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꺽쇠가 들어오면은 이거를요 ampersand less than 그 다음에 닫힌 꺽쇠는 ampersand greater로 바꿉니다. 하지만은 혹시라도 게시판에 특정 태그 같은 걸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p 태그, 대문자 p 태그, br 태그, 대문자 br 태그 이런 것들은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스크립트를 일단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예외되는 그런 스크립트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복귀시켜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들이 ASP 샘플 코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PHP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게시판에 그런 스크립트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ampersand less than, 그 다음에 ampersand greater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보시면은 뭐 use 태그라는 그런 변수를 통해서 이미지, 폰트, p, br을 아마도 게시판에 쓰는 그런 태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하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use 태그에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샘플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JS 코드 동일합니다. 그쵸? 열린 꺽쇠 들어오시면은 ampersand less than, 닫힌 꺽쇠 ampersand greater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예외 처리 태그를 p 태그와 br 태그로 정의했으면서 이런 태그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외 처리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 처리, 2번 원래대로 사용하는 태그는 복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셨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웹코트에다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웹코트 실행하는 방법은 지난번 언급드렸듯이요. 압축 푸시면은 이렇게 지금 디렉토리 3개 있죠. doc, java, 탐캐 있었고요. 그 다음에 bat 파일, 배치 파일 하나 있으면서 웹코트.bat를 클릭을 하시면은 윈도우 커맨드 창이 실행이 되면서 탐캐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은 웹브라우저 띄우시고 위치는 지금 제 로컬이 됐으니까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웹코트.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W 대문자, G 대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택까지 입력하시면은 인증창 뜨죠? 인증창에서 아이디는 게스트, 패스워드 게스트 입력하시면은 접속이 되십니다. 네, 로그인 하셨으면은 왼쪽에 좀 메뉴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게시판이나 좀 가정하시고요. 게시판 제목, 글을 넣을 수 있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다 테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샘플이니까요. 지금 해당 글을 클릭한 사용자의 세션 값을 가로채는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클릭이라고 샘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알러트 다큐멘트.쿠키죠. 그리고 스크립트 닫기. 그래서 처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개념 설명 드릴 때 이런 스크립트는 해당 글을 클릭하는 사용자의 쿠키 값을 그냥 파업창을 띄우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다. 그래서 삽입을 합니다. 서브밋 들어갔겠죠. 그래서 해당 것들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금 해당 사용자의 세션 값을 팝업을 띄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악용을 해서 원격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뒤에서 배우실 쿠키 가로채기 또는 쿠키 변조 쪽에서 좀 자세히 배우실 테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에 이런 스크립트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